2019 한국 여자바둑리그 홍성지 구단 해설로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한국 여자바둑리그에 외국 선수들이 용병으로 참가하는 것처럼요. 이 한국 선수들도 중국 리그에 참가를 하고 있는데요. 지난 11라운드 2경기 조혜연 선수가 중국 여자 갑조 리그를 출전하게 되면서 한판의 대국이 연기가 됐습니다. 네, 당시에 1대1로 팀이 승부를 가리지 못했는데 조혜연 선수의 연기 대국이 진행이 됐죠. 네, 조혜연 선수와 이유진 선수의 연기 대국 어제 펼쳐졌습니다. 과연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11라운드 2경기에서 두 선수가 만났습니다. 장고대국에서는 오유진 선수, 이국 속기에서는 강지수 선수가 승리를 거두면서 팀은 1대1 상황이었는데요. 팀 승부를 가릴 수 있는 삼국 속기에서 두 선수가 만나게 됐습니다. 조혜연 선수 현재 7승 3패를 거두고 있고요. 부안곰 소속은의 이유진 선수는 현재 2승 4패입니다. 네, 두 개는 조혜연 선수의 흑번으로 시작했고요. 네. 네, 초반 진행은 최근에 자주 보여지는 포석은 아니에요. 지금 이 상황에서 흑은 이 자리를 벌리는 게 많이 두어지는데 조혜연 선수는 이쪽을 걸쳐가면서 좀 발빠른 진행을 선택을 했고요. 지금 상황에서 백도 흑이 손을 뺐기 때문에 이 자리를 협공하는 게 무난하거든요. 이 자리 협공하는 자리가 다가가더라도 한 칸 뛰는 자세가 좋아서 지금처럼 협공하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이유진 선수는 이쪽을 먼저 걸쳤고요. 네. 조혜연 선수 기세로 걸쳐가면서 진행을 합니다. 여기까지의 진행은 흑이 좀 적극적인 수법이에요. 최근에는 가끔씩 두어지는 수법이긴 한데 네. 일단 흑돌이 계속해서 입구자로 있으면서 정말 튼튼하고요. 이 백도를 좀 압박하겠다는 뜻인데 이유진 선수도 입구자로는 지금은 백이 축이 좋기 때문에 이 자리를 두고 밀어 올리면 젖힐 수가 있거든요. 끊더라도 이 자리를 끊으면은 지금 여기에 백돌이 있어서 축은 백이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백도 입구자 둔수로는 이쪽을 두는 게 좀 더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나가는 것도 무난한 수법이죠. 네. 여기서 조혜연 선수가 여기를 뛰면서 진행을 시켰는데 사실 이게 이곳을 틀어 막히면 흑이 좋을 것 같지는 않아요. 실전은 이쪽을 젖혀 있고 젖힌 장면입니다. 이 장면에서 실전에는 백이 이쪽 한 칸을 띄어서 타협을 했는데요. 네. 이수로는 여기를 젖혔으면 정말 어려웠던 것 같아요. 흑 사활 자체가 어려워지는 건가요? 네, 이쪽 날일자를 둬야 되는데 네, 막상 이 자리를 붙이면은 막는 것은 끊어서 단수 치면은 이렇게 백이 나갈 수가 있죠. 물론 당장 여기는 패인데 초반에는 패감이 없잖아요. 뭐 이 정도는 이곳이 훨씬 큽니다. 네, 좌 쪽보다는 일단 좌변과 좌상이 흑이 닫히기 때문에 네, 이 장면에서 흑은 젖히기는 어렵고요. 그러면은 늘어야 되는데 밀고 이 자리를 끊고 단수를 치면은 네. 느는 것은 여기 단수 쳐서 이제 흑은 선수로 두 눈이 안 나고요. 백은 사는 거 아닌가요? 네, 백은 살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은 지금 이 장면에서 여기를 따내야 된다는 얘기인데 단수 쳐서 넘어가면요. 이거는 오히려
흙이 위험합니다. 패를 하기에는 바깥쪽에 팩감이 많기 때문에 백이 여기까지 버티는 게 가능했어요. 실전은 이쪽을 젖히니까 백이 한 칸을 띄고 타협을 했습니다. 지금 이 장면에서 백이 는 수로는 2점을 잡는 것도 좋죠. 2점을 잡는 게 간명했고요. 여기서 네. 약간의 문제수가 등장하죠. 여기를 늘어서 받았어야 되는데 실전에는 이쪽을 치받았기 때문에 흙이 중앙 쪽에 선수로 교환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쪽을 찌르니까 이 바퀴가 좀 고약해요. 막는 것은 치중을 가고 이으면은 이쪽을 막습니다. 그러면은 여길 둬야 되는데 그러면은 느는 것까지 선수로 듣기 때문에 네. 이거는 백이 너무 괴롭죠. 많이 당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실전에 백이 막지를 못하고 한 칸을 띄었고요. 찌르고 이쪽을 이곳은 하나 협공을 하고 달리니까 흙이 막고요. 네, 결국 이 자리를 선수로 막혀서는 백이 확실히 당한 형태가 됐어요. 네, 지금 이 상황에서 흙도 젖혀가는 게 무난한데 이쪽을 끊어서 한 번 더 급전을 유도를 하고요. 네. 자, 다시 중앙 쪽인데요. 네, 지금 이 장면인데 흙은 당연히 이 자리를 더 써야 되는 것 같아요. 네, 이 자리가 너무 눈에 들어오는 자리인데 이 자리를 배제를 하고 이곳을 밀어갔습니다. 백도 이쪽을 막아가면서 자세가 이제는 괜찮죠. 여기서는 백도 이쪽 부분을 살리는 게 좋았는데요. 흑도 하변 쪽을 들어가면서 일단 중앙 쪽의 백도를 살짝 노려봤고요. 눈목자를 달렸을 때 지금 이 장면에서 백은 중앙 쪽을 붙여서 여기를 두텁게 처리하는 것도 좋았어요. 실전에는 여기를 받았는데요. 귀를 받았네요. 이 자리를 날일자를 당하니까 이 하변 쪽의 백돌도 백이 좀 행마하는 게 쉽지가 않고 그리고 여기 또 끊기는 자리가 있고요. 실전에는 이 교환을 했는데 이 교환도 지금처럼 한 칸을 뛸 생각이었더라면 오히려 악수 같아요. 나중에 이쪽을 밀고 나와서 끊는 수가 있는데 오히려 이 교환을 해줬기 때문에 흙은 약점이 없고 그렇다고 백이 이쪽을 밀기에는 한 칸을 띄어서 네. 이거는 백이 곤란합니다. 그래서 실전에 어쩔 수 없이 이 자리를 받았고 돌파하는 자세가 너무 훌륭하기 때문에 이거는 백이 확실히 당했어요. 애초에 중앙을 좀 두텁게 처리를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네요. 네, 중앙 쪽을 백이 이쪽에 한 수 가일수를 했는데도 지금 계속해서 공격을 당하고 있죠. 이곳에 선수 교환을 하고 이 날일자로 갈라가니까 백이 여기를 나와서 끊어야 되는데 단수 치고 이으면은 나갈 때 또 여기 들여다보는 게 선수잖아요. 네, 중앙 쪽에 백돌이 갈 데가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실전에 나와서 끊지를 못하고 네. 이쪽 부근으로 손을 돌렸죠. 백은 돌이 좀 얇아졌는데요. 네, 백은 일단 우변 쪽에 돌파하는 데까지는 성공을 했어요. 네. 근데 문제는 이 우하 쪽도 지금 이쪽에 돌파하는 게 남아 있고 하변도 흙이 먼저 두는 순간 이 백돌이 잡힙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이 백돌을 보더라도 이 백돌이 살아있는 형태가 아니죠. 일방적으로 지금 백이 몰리는 상황이 됐고요. 실전에 흙이 먼저 상변 쪽을 건드리는데 여기서는 백이 그래도 기민하게 잘 처리를 한 것이 이곳이 지금 선수예요. 흙이 세 점을 연결을 한다면 호구를 쳐서 이 백돌과 연결이 되면서 살아가는 순간 네. 이 흙돌이 오히려 걸리죠. 그렇기 때문에 흙도 이 자리를 받을 수밖에 없고 백이 세 점을 잡기는 했는데요.
문제는 네. 백은 이 흑돌을 뭐 패 정도는 만들어야 바둑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이 흑돌이 쉽게 잡힐 돌이 아니겠죠. 이곳에 또 연결하는 맛이 있고 이쪽을 붙인다면은 흑돌이 거의 살아 있습니다. 날일자를 두고 이곳을 받지 않는다면은 뭐 이런 데를 둬서 잡으러 가야 되는데요. 찌르는 순간 끊더라도 백은 세수고 흑은 내수. 아, 네. 네, 백이 잡힙니다. 더 크게 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백이 이 자리를 받았고요. 흑이 붙으니까 흑이 거의 살아있어요. 백이 잡으러 가려면 이쪽을 끼워야 되는데 단수를 치면은 있는 것은 한 집이 나죠. 그렇다면 지금 이 상황에서 여기를 치중 가야 된다는 얘기인데 네. 한 점을 따냅니다. 느는 것은 또 이쪽 치받는 게 선수죠. 이곳과 연결이 이곳이 되네요. 네, 둘 다 연결할 수가 없고 그렇다면은 지금 이 장면에서 막아야 된다는 얘기인데 흑이 하나 막고 백이 넘을 때 끊는 순간 따내는 것은 단수 쳐서 있더라도 흑은 쉽게 연결이 되겠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를 붙이는 순간 살았고 이제 이 흑돌이 살아버리니까 지금 이 우아 쪽도 끊으면 잡히고요. 여기도 두면은 하변이 잡힙니다. 그리고 이 전체 백대마도 여기가 이어져야 여기 한 집인데 나머지에서 한 집이 날 곳이 없어요. 이렇게 덩치가 큰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곳에 흑돌이 사는 순간 이제 승부가 결정이 됐습니다. 네, 이유진 선수 전체적으로 바둑이 넓어지면서 흐름을 내주게 됐습니다. 자, 조혜원 선수 이번 대국 승리하면서 8승 3패 기록하게 됐고요. 11라운드 2경기 팀 승부도 확정지었습니다. 포항 포스코케미칼 11라운드 2경기 승부 가져갑니다. 자, 이렇게 조혜원 선수가 승리로 마무리 지으면서 포항팀도 이제 선두권 대열에 합류가 됐는데요. 네, 이렇게 7승팀이 4팀이 되었죠. 네, 맞습니다. 자, 오늘도 7승팀끼리의 대결입니다. 서울사이버로와 부안 곰소소금, 현재 3위와 4위팀 아주 중요한 순간에 만나게 됐습니다. 네, 두 팀은 오늘 일단 승리를 거둔다면은 일단은 1등이에요. 네, 자, 일단 좀 더 두고 봐야겠지만요. 1등으로 갈 수 있는 좋은 기회에 두 팀이 만나게 됐습니다. 먼저 지금까지의 팀 순위표 함께 살펴보시죠. 현재 서귀포 72와 포항 포스코케미칼, 서울사이버로와 부안 곰소소금이 7승 4패씩을 거두고 있고요. 개인 승수와 일지명 승수 차이로 팀 순위가 갈리고 있습니다. 개인 다승 순위 부문입니다. 최종 선수가 7승 0패로 승률 100%지만요. 이 8승을 거두고 있는 조승아 선수와 조혜연 선수에게 승수로 조금 밀리고 있습니다. 네, 포스코와 사이버로는 조혜연 선수와 최정 선수의 대결인데 최정 선수가 계속해서 출전을 한다면 순위가 뒤바뀔 수도 있어요. 네. 서울사이버로와 부안 곰소소금의 전반기 경기 결과입니다. 5라운드 3경기에서 만났었는데요. 당시에는 3대0 스코어가 나왔습니다. 네, 당시에 최정 선수와 오유진 선수가 출전하지 않은 가운데 두 팀이 대결을 했는데 곰소소금의 층이 좀 더 두터웠다고 해야 될까요? 네, 3대0으로 승부가 났죠. 네. 자, 과연 후반기 오더는 어떨까요? 12라운드 2경기 장고에서는 서울사이버로의 차주혜 선수와 부안 곰소소금의 허세현 선수가 만났습니다. 네, 두 선수는 전반기에서도 대결을 했었는데 허서연 선수가 당시에 노련하게 판을 가져갔습니다. 자, 이국 속기입니다. 부안 곰소소금의 이효진 선수와 서울사이버로의 강다정 선수입니다. 네, 두 기사는 최근에 성적만 놓고 본다면 강다정 선수가 압도적으로 우위에 있는데 두 기사의 상대 전적은 그렇지는 않아요. 네. 이유진 선수가 6승 0패, 천적 관계죠. 최근의 기세냐 아니면 상대 전적의 우위냐 그 싸움이 되겠습니다.
자, 삼국속기 서울사이버로의 최정 선수와 부안 곰소소금의 오유진 선수가 만나게 됐습니다. 네, 사실 이 대결이 이름값만 놓고 본다면 가장 재밌는 경기인데 네. 최정 선수, 오유진 선수 일단 한국 랭킹 1, 2등이죠. 하지만 최정 선수의 승리가 16승 2패, 상대 전적이 말도 안 되게 앞서 있습니다. 그러네요. 자, 한국 여자 랭킹 1위와 2위의 대국이지만 또 상대 전적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렇게 서울사이버로와 부안 곰소소금의 오늘 오더 살펴봤는데요. 양 팀의 전반기 대국에서는 양 팀의 1주전이 최정 선수와 오유진 선수가 참가를 못했었어요. 네, 그렇죠. 당시에 중국 대회 일정 때문에 두 기사가 참가를 못했는데요. 어찌 보면은 전반기와 좀 오더가 비슷하게 짜였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네, 이번 후반기에는 양 팀의 1주전 선수가 모두 출전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3국에서 만나게 됐는데요. 서울사이버로와 부안 곰소소금의 정면 승부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부안 곰소소금과 서울사이버로의 12라운드 2경기. 서울사이버로는 현재 3위 팀이고요. 부안 곰소소금은 현재 4위입니다. 장고대국의 모습입니다. 허서연 선수와 차주혜 선수. 네, 서울사이버로의 3주전 차주혜 선수입니다. 현재 2승 6패를 기록하고 있고요. 이 2승 6패가 모두 속기대국입니다. 부안 곰소소금의 2주전 허수연 선수 현재 5승 6패 기록 중입니다. 속기에서 4승 5패, 장고에서 1승 1패입니다. 네, 이국 속기에서 부안 곰소소금의 이호진 선수와 서울사이버로의 강다정 선수가 만났습니다. 자, 상대 전적으로는 이호진 선수가 6대0 크게 앞서고 있는데요. 강다정 선수는 정말 연패를 끊고 싶겠어요. 네, 이번에는 끊고 싶겠습니다. 현재 7승 4패 아주 좋은 성적을 기록 중인데요. 속기에서 4승 2패, 장고에서 3승 2패입니다. 부안 곰소소금의 3주전 이유진 선수 현재 2승 5패입니다. 속기에서 2승 4패, 장고에서는 1패입니다. 곰소소금은 이유진 선수가 좀만 더 살아나준다면은 이번 시즌 우승도 확실히 노려볼 수가 있습니다. 네, 개인 승수가 더 간절할 때이니까요. 이유진 선수가 좀 더 힘을 내주길 바라고 있겠습니다. 12라운드 2경기 3국 속기 부안 곰소소금의 오유진 선수, 서울사이버로의 최정 선수입니다. 각자 10분이 주어지는 속기 대국에서 만나게 됐는데요. 먼저 서울사이버로의 1주전 최정 선수입니다. 7번 출전해서 모두 승리를 거뒀습니다. 속기에서 5승, 장고에서 2승입니다. 부안 곰소소금의 1주전 오유진 선수는요, 7승 2패 기록 중인데요. 속기에서 4승 1패, 장고에서 3승 1패입니다. 네, 최정 선수와 오유진 선수의 대국입니다. 최정 선수는 정말 독보적인 성적을 내고 있고요. 오유진 선수는 사실 이번 대국이 정말 개인적으로도 중요한 한 판인 것이 네. 승리를 거둔다면은 여자 바둑리그 통산 50승이 되면서 그리고 또 최정 선수에게 연패를 또 끊고요. 맞습니다. 네, 여러 가지로 정말 최정 선수에게 이 판만큼은 승리를 거두고 싶겠죠. 오유진 선수가 최정 선수에게 마지막으로 승리를 거뒀던 때가 2016년도인데요. 네, 2016년도면 정말 오래됐죠. 그러게요. 중간중간에 오유진 선수와 최정 선수는 워낙 중요한 대국에서도 많이 만났었기 때문에 이 연패를 끊는다는 느낌, 앞으로 남은 대국들을 봤을 때에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유진 선수는 일단 세계 1인자가 되려면 최정 선수부터 넘어야 되기 때문에 좀 재밌는 것이 오유진 선수가
중국 랭킹 1등인 위즈잉 선수에게는 성적이 괜찮거든요. 네. 근데 유독 최정 선수에게 약하단 말이에요. 사실 오유진 선수가 제가 봤을 때 정말 잘 두는 기사인데 이 정도 격차까지는 저는 보면서도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16승 2패까지는 이해가 잘 안 가시는 거군요. 네, 그렇죠. 뭐 한 16승 12패 정도면 모르겠는데 네. 16승 2패라니요. 오늘은 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오유진 선수도 여러 가지 준비를 많이 하고 나왔을 거예요. 네. 자, 시청자분들이 선택하고 있는 오유진 선수의 다음 수는 상변 쪽 벌려가는 건데요. 네, 상변 쪽을 벌려가는 게 좋은 자리죠. 반대로 흑이 이 자리를 둔다라고 본다면은 다가가야 되는데 이쪽을 다가가야 되는데요. 네. 한 칸을 뛰는 순간 이곳 한 칸 뛰는 것과 중앙 쪽을 씌우는 게 맛보기로 흑의 자세가 너무 좋습니다. 오유진 선수는 낮게 벌려갔고요. 자, 3-3이 아니라 날일자로 걸쳐가는 최종 구단입니다. 백이 받는다면은 당장 붙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상변 쪽은 백이 높은 게 아니라 낮게 뒀기 때문에 이 모양은 여기를 붙이는 게 백도 받기가 좀 까다로워요. 네, 어느 쪽으로 늘자니 좀 당한 형태고 젖히는 건 안 좋나요? 네, 젖혀야 되는데요. 흙이 같이 젖혔을 때 끊는 것은 흙도 반대쪽으로 단수를 치고 단수를 치면은 있는 것은 이쪽이 축이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면 이거는 백이 당한 형태이기 때문에 네. 지금 이 상황에서 백은 있지는 못하고 여기를 패를 해야 돼요. 근데 이쪽이 패가 됐을 때 흑보다는 백이 훨씬 더 부담이 큽니다. 이렇게 돌파가 되는 순간 이거는 백이 양분이 되기 때문에 흑보다 백이 부담이 커서 언제든지 이쪽을 붙이는 것은 백의 입장에서는 좀 까다로운 수가 될 거예요. 그렇다고 백이 상변을 한 번 더 지켜두기에는 좀 발이 느리겠죠? 네, 그렇죠. 백도 상변 쪽을 지키지는 않겠죠. 네, 상변 쪽은 흙이 뒀을 때 어떻게든 응수를 해야지 한 수 더 지키는 것은 너무 발이 느립니다. 네. 자, 오유진 선수가 좌쪽 3-3을 들어갔는데요. 시청자분들의 선택이 지금 하변 쪽으로 막아가는 게 6, 그리고 좌변 쪽으로 막아가는 게 4, 6대4 정도로 나뉘고 있습니다. 네, 이쪽은 어느 쪽으로 막더라도 괜찮아요. 아래쪽으로 막는다면은 이렇게 두고 양걸침을 하면서 흙이 좌쪽에 걸쳐간 수의 의미를 좀 살릴 거고요. 그리고 반대로 이곳을 막는 것은 흙의 입장에서 일단 양걸침을 했을 때 아까보다는 이 하변 쪽에 키우는 흙의 모양이 없기 때문에 백도 물론 좌변 쪽에 흙 모양이 생기긴 했지만 백도 하변 쪽만 놓고 본다면 두기가 훨씬 편합니다. 네. 양쪽 다 충분히 선택이 가능한 진행인데요. 네, 저라면은 아래쪽으로 막고 싶기는 해요. 반대쪽으로 막아서 이 좌변 쪽을 키우기에는 네. 여기에 흑돌의 자세가 낮기 때문에 나중에 백이 이런 식으로 어깨를 짚는 게 기분이 나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흑의 입장에선 좌변을 키우려면 한 수 더 둬야 된다는 얘기인데 사실 흑이 두더라도 그렇게까지 큰 집이 나는 자리는 아닙니다.
네, 최정 선수도 하변 쪽으로 막아갑니다. 지금 이 장면에서 만약에 좀 더 견실하게 둔다면은 이쪽을 2단 젖혀서 이 두 점 쪽 귀를 취하는 것도 있는데요. 이것도 흙이 충분히 둘 수는 있지만 왠지 최정 선수라면은 이 선택을 할 것 같지는 않아요. 왜요? 일단 실리로는 확실히 좀 앞서가는 실리 쪽을 좀 지향하는 작전이긴 한데 네. 최정 선수는 그렇게까지 실리를 초반부터 챙기진 않거든요. 아마 이쪽을 늘던지 아니면은 날일자로 두면서 붙이는 것은 막아서 싸울 거고요. 이쪽을 치받고 젖히는 것은 나중에 이곳을 젖히고 끊어서 처리를 하면 되기 때문에 네. 흙도 지금은 느는 것보다는 날일자가 좀 더 좋아 보이기는 합니다. 여기서도 최정 선수가 고민을 하는데요. 네, 지금 둘 수 있는 곳은 세 가지 정도고 세 곳 정도가 있는데 사실 세 곳 다 괜찮아요. 뭐 어딜 두더라도 크게 이상하다는 느낌은 없습니다. 젖혀갑니다. 최정 선수가 좀 실리 쪽으로 생각을 하네요. 네. 두 점을 잡아가는 진행으로 가는데요. 최정 선수도 초반 실리 좋아하네요. 네, 제가 알던 최정 선수가 아닌데요. 네. 일단 백의 입장에서는 좌 쪽에 팩감이 생겼기 때문에 이제는 상변 쪽에 흙이 붙여가는 게 어느 한쪽을 젖히면은 패가 되는데 여기에 팩감이 있는 만큼 이제는 백도 이 붙이는 수가 좀 완화된 느낌은 들어요. 좀 위력이 줄어드는 건가요? 네, 그렇죠. 흙도 일단 패를 걸어서 패를 그냥 진다라고 본다면은 집으로 손해가 크니까요. 이제는 흙도 바로 이쪽을 붙이고 젖히면서 진행을 할 겁니다. 막아가는 자리 시청자분들이 모두 다 선택을 해주고 계시고요. 네, 일단 저기는 막아야죠. 이쪽을 막고 젖혔을 때 백이 단수치고 이을지 아니면은 뭐 이쪽을 호구를 친다든지 아니면 늘어서 좀 귀 쪽을 중시를 할지 이것에 대해서는 좀 어렵기는 합니다. 네, 젖혀서 봤고요. 설마 최정 선수 한 번 더 실리를 차지하나요? 거기까지는 여기서는. 아니네요. 네, 밀고 올라섭니다. 지금 이 장면인데요. 흙이 이을 수도 있는데 한 칸을 뛰는 것도 있거든요. 밀면은 이곳을 하나 끊어두고요. 그 다음에 한 칸을 뛰면서
찌를 때 흙도 이쪽을 단수 치는 게 좋습니다. 나가면은 늘어서. 물론 끊어서 백이 4점을 잡을 수는 있는데 흙도 이곳을 단수 치고 이런 식으로 중앙 쪽을 씌워가는 게 좋기 때문에 네. 백도 이곳을 당장 잡지는 않아요. 바깥쪽으로는 활용을 많이 당할 수가 있어서요. 네, 이렇게 된다면은 오이준 선수가 일단 좌변 쪽을 두고요. 흙이 받을 때 이쪽 부분은 어떤 식으로 깨느냐가 이 바둑이 앞으로 흘러가는데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반대쪽으로 늘고 뭐 이런 데를 찌른 다음에 들어가는 것도 있고요. 뭐 네. 붙이는 것도 있기는 한데 이렇게 둔다면은 흙도 이곳을 나가는 것은 끊어서 밀어야 되는데 느는 게 선수죠. 근데 이거는 백도 그렇게 잘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일단 흙 우변을 좀 누르기는 했잖아요. 네, 그렇기는 한데요. 이게 막상 그냥 받아두면은 이 5점이 그냥 잡혔기 때문에 집으로는 일단 손해입니다. 그러면 우변 100석점을 살려가면서 뭔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건가요? 글쎄요. 살리려면은 여기를 끊는 것 이외에는 당장 깔끔하게 살리는 형태는 잘 안 나오고요. 일단 이 자리는 좋은 자리죠. 흙이 두는 것과 백이 두는 것과 비교를 했을 때 일단 이쪽은 좋은 자리입니다. 좀 더 실리를 차지하고 싶으면은 여기를 붙이는 것도 있기는 해요. 근데 이쪽을 붙이면은 흙이 늘어주면은 백이 다가서서 이 교환이 백이 득인데요. 여기를 붙였을 때 흙도 여기 늘진 않을 거예요. 네, 먼저 흙도 좌변 쪽을 두면서 이렇게 교환이 된다면은 그때 늘어서요. 네. 교환을 하지 않고 백에게 당하는 것보다는 이게 흙이 훨씬 낫습니다. 뭔가 최정 선수가 예전에는 힘으로만 바둑을 좀 이끌어 나가려고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네. 오늘 바둑을 보니까 예전과는 좀 스타일이 달라진 것 같아요. 네, 적당히 실리로 균형을 맞추면서 두텁게 잘 이끌고 가죠. 오유진 선수의 올해 40승 16패 성적도 사실 엄청난 건데요. 최정 선수가 현재 50승 10패를 거두고 있습니다. 네, 50승 10패가 정말 말이 되는 성적입니까? 일단 60판을 소화했다는 것도 참 대단한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많은 기사들이 대국수가 한 20판, 30판? 거의 이 정도가 이제 보통이거든요. 네. 그리고 30판
40판에서 이제 한 40판 정도 되는 게 좀 성적이 좋은 기사들이 그쯤 대국을 했고요. 자, 워낙 세계대회 출전도 많고 또 중국 여자 을조리그도 참여를 했기 때문에 이 두 선수의 판수가 어마어마합니다. 네, 일단 판수도 판수인데 50승 10패가 저게 말이 되는 성적입니까? 승률이 83%예요. 뭐 여자 리그에서는 승률 100%를 거두고 있으니까요. 최정 선수의 성적이 좀 납득이 되기는 합니다. 네, 40승 10패라고 해도 와 정말 말도 안 되는 성적이다라고 할 텐데 네. 그것보다 또 10승이 많아요. 자, 오유진 선수가 고민을 좀 해보다가 우상 쪽으로 손이 나왔는데요. 네, 일단 우상 쪽을 먼저 들어갔죠. 지금은 흑도 모양은 좋진 않지만 이렇게 받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느는 것은 백이 이곳을 늘고요. 찌르고 이쪽을 들어갔을 때 흑이 어떻게든 이쪽을 받아야 되거든요. 뭐 이런 자리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백이 막상 이런 데를 붙여가지고 돌이 조금만 오면은 여기를 끊는 게 가능합니다. 지금 당장 끊는 것도 가능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흑도 이쪽을 늘어서 두는 것보다는 지금처럼 빈 삼각을 두는 게 좋습니다. 네, 이렇게 둬야 아까처럼 백이 다시 한번 결행하는 것은 치받아서 이곳을 받아두면은 늘어져 있는 것은 들여다보고 입구자를 두면은 백이 넘어갈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백도 우변 타개가 잘 되는 거죠. 네, 그렇죠. 아까처럼 늘었을 때는 백도 우변 타개가 한결 쉬운데 이거는 아까 백이 들여다보고 이곳을 받는다면은 찔러서 이 한 점이 잡히기 때문에 네. 연결이 잘 안 되죠. 오유진 선수 글쎄 하변을- 개인적으로 이 하변 쪽의 선택은 네. 좋은 선택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물론 큰 자리이긴 한데요. 이 좌변 쪽도 있고 그리고 하변 쪽을 두는 순간 흑이 자연스럽게 이쪽을 이어서 지키는 것이 좋기 때문에 오히려 하변 쪽을 두면서 흑에게 우변 쪽을 뺏기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이 하변 쪽의 선택은 제 생각일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좋은 선택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네. 좌변 쪽에도 흑돌이 하나 오니까 백의 형태가 조금 답답해 보이기도 하고요. 네, 일단 좌변 쪽에 다가서고 백이 밀어 올리니까 흑이 이 선을 막았는데요. 이렇게 진행이 되는 순간 이 백돌의 안형은 없어요. 이제는 바깥쪽으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는 흑이 한 번 더 뒤쪽을 따라갈 수도 있고요. 여전히 이쪽을 잇는 자리는 좋은 자리예요. 다음에 백이 손을 빼면은 단수 치고 이런 식으로 씌워가는 게 자세가 좋기 때문에 흑이 있는 순간 백이 여기를 받아야 될지 손을 빼야 될지가 애매하거든요. 네, 이어갔는데요.
좀 더 솔직하게 둡니다. 집으로는 여기를 이어서 받는 게 좋은데요. 이곳을 잇는 것보다 좋지 못한 것은 이제는 여기 단수 치는 게 안 되죠. 백이 나가면은 씌우는 것은 이 자리가 선수니까요. 네, 쉽게 돌파가 됩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아예 손을 돌렸습니다. 이제는 흑도 여기 한 칸 뛰면서 하변 쪽을 견제하면서 우변 쪽을 키우는 게 좋아 보이네요. 30초. 하나, 둘, 셋, 네, 이 자리 좋습니다.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4번 남았습니다. 네, 첫 번째 초읽기를 사용하는 최종 선수입니다. 자, 상변 붙일 수도 있을까요? 네, 상변 쪽을 붙이는 것도 생각은 해볼 수가 있는데, 글쎄요, 지금은 패가 났을 때, 팩감을 봐야 되는데요. 네, 팩감을 봐야 되는데, 팩감이 그렇게 많아 보이지는 않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변 쪽을 직접적으로 삭감을 갑니다. 이 자리 밀리는 게 좀 아픈데요. 네. 이렇게 받는 것은 젖혀서 다음에 끊고 빠지는 순간 30초. 좀 둘, 당하는 여지가 생기죠.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한 번 더 들어갑니다. 최정 선수가 하변 쪽을 부수고 있긴 한데 이곳에 돌이 오면서 다시 한번 이쪽을 들어가는 게 흑의 입장에서는 꽤 신경이 쓰입니다. 이쪽을 받는 것은 늘어서 30초. 뒷맛이 너무 나빠요. 셋, 넷, 다섯. 일단 백도 하변 쪽을 붙이면서 견실한 수법을 선택을 했는데 사실 이 자리는 흑이 달리더라도 붙이면은 셋, 넷, 반발이 잘 되는 자리는 아니에요. 네. 흑도 이쪽을 젖히고 붙이는 게 일감이었는데요. 네. 이제는 백도 이쪽 부분을 씌워가면서 중앙 쪽을 깔끔하게 정리를 하는 게 좋습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4번 남았습니다. 오유진 선수의 첫 번째 초읽기 사용은 이곳에서 나왔습니다. 하변 쪽을 적당하게 선수로 처리를 한 다음에
우변 쪽에 침입을 하면은 흐름 자체는 되게 괜찮아 보이거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좀 더 직접적으로 들어갑니다. 확실히 오유진 선수가 최정 선수랑 둘 때는 평소 같지가 않네요. 평소에는 좀 판을 넓게 보면서 바둑을 이끄는 스타일인데 네. 지금 보시면은 좀 부분적으로 뭔가 부분전에 있어서 좀 이득을 보겠다는 게 눈에 보이거든요. 이렇게 전략을 짜고 있는 이유 중에 이 전에 대국들에 대한 좀 영향도 있을까요? 네, 글쎄요, 뭐 분명 그런 것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좀 모르겠네요. 최정 선수에게 이 중앙 쪽 붙여가는 자리 손이 돌아왔습니다. 이거는 흙 모양을 최대한 구기겠다는 건데요. 이어만 준다면은 이 교환이 나쁜 교환이 전혀 아닌데요. 네. 반발도 가능한가요? 흙도 반발하는 게 어떻게 될까요? 뭐 이곳이나 아니면 젖히면은 이 자리를 선수로 하면은 된다는 뜻이겠네요. 최정 선수도 정말 침착합니다. 크게 고민 없이 일단 이어서 받았는데요. 이러면 이 들여다본 수가 괜찮아지는 거죠? 네, 그렇죠. 들여다보는 교환이 그래도 여기가 흙이 선수라고 본다면 호구를 들여다봐서 이은 것과 동일한 형태가 되기 때문에 흙이 모양을 잡는 데 있어서는 확실히 들여다보는 교환 자체가 이득을 봤어요. 네, 지금 짚어주시는 이 자리 좋은 자리죠. 백이 중앙 쪽에 튼튼하게 교환을 하려면 이 자리가 필요한데요. 그럼 팩감이 또 사라지는 거 아닌가요? 네,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여기를 들여다본다고 봤을 때 백이 이런 식으로 한 칸을 뛰어나오는 것은 약점이 생기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가 좋습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곳에 날일자는 둔다면 여기를 붙여서 나가는 게 부분적인 형태거든요. 또 한 번 더 하중앙 쪽을 보강을 해 가고요.
하변 쪽에 흙이 한 수 더 가일수를 한 순간 이제 이 하변 쪽의 흙돌에 대한 공격은 더 이상 노려볼 수는 없고요. 그렇다면은 이제 우변 쪽을 부수거나 아니면 좌상 쪽을 붙이거나 3번 남았습니다. 돌들을 심하게 공격할 수 있는 부분이 없으니까 이제는 최대한 집으로 큰 자리를 골라서 둬야 합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네, 우변 들어갑니다. 네, 우변 쪽을 지금 부수는 선택은 좋아요. 일단 우변 쪽을 부숴야 집으로 좀 균형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하변 쪽에 백집이 없어졌기 때문에 단순하게 여기가 다 흙집이 나서는 집으로는 감당이 안 되겠죠.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고기를 있습니까? 정말 뒷맛이 좋은 수긴 한데요. 네. 와, 어떻게 여기를 있나요? 우변이 생각보다 좀 간결하게 정리가 되겠는데요. 네, 그렇죠. 이거는 일단 백이 들어갔는데 흙이 이쪽을 이어서 받았으니까요. 이 교환 자체는 백이 우변 쪽을 부수는데 네, 아까보다는 한결 수월해요. 아홉. 여기서는 흙도 어느 한쪽을 찌르거나 막는 것보다는 이어서 두는 게 간명합니다. 이곳을 그냥 찌르는 것은 백도 여기를 찌르는 자세가 좋기 때문에 30초. 하나, 둘, 이렇게 된다면은 흙도 약점이 생기는 만큼 좀 부담이 되죠.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3번 남았습니다. 어떤 식으로 받아가야 할지 여기서 두 번째 초읽기를 사용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네, 흙도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찔러갔습니다. 여기서 백이 이곳을 젖힌다면은 그때 있겠다는 뜻인 것 같아요. 지금 끊는 것은 여기를 찌르고 있는 자세가 백이 좋아서 이거는 흙이 잘 안 되고요. 여섯, 일곱. 네, 백도 이쪽을 젖히지는 않고 네. 바로 찔러가죠. 막으면은 넘어서. 이쪽 부분을 잇는 것은 백도 젖히고 호구채는 순간 거의 살아 있어요. 그렇다면은 여기를 흙이 막고 넘을 때 이곳을 는다든지 아니면 이쪽을 늘어서 버텨야 합니다. 네. 하나, 둘, 셋, 넷. 자, 삼선으로 받아갔습니다. 자,
부안 곰소소금의 1주전 오유진 선수와 서울사이버로의 1주전 최정 선수가 만났습니다. 이 두 선수의 대국 잠시 후에 계속됩니다. 현재 3위의 서울사이버로와 4위의 부안 곰소소금의 대결입니다. 양 팀의 1주전이 만나게 됐는데요. 최정 선수와 오유진 선수입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최정 선수는 최대한 간명하게 처리를 하고 있고요. 이렇게 된다면 오유진 선수도 우변 쪽에서 사는 것은 어렵지가 않기 때문에 백도 그닥 불만은 없습니다. 서로 그리 어렵지 않게 우변 정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최정 선수가 이렇게 침착한 기사인지는 또 오늘 처음 알았네요. 이제는 백도 입구자를 두면서 살아야 되겠죠. 흑이 마감만 준다면 이 교환 자체는 확실히 득입니다. 바깥쪽으로 나갈 수도 있고 그냥 살 수도 있어요.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호구를 치는 것은 글쎄요. 날일자로 시움당하면 좀 답답한데요. 이 자리를 두는 게 들여다보는 게 선수기 때문에 네. 손을 빼기에는 끊는 순간 여기를 30초. 받아야 돼서 5점이 잡히죠. 넷, 다섯, 여섯. 안에서부터 압박을 합니다. 네, 그 자리도 아프죠. 막을 수가 없는 건가요? 아니요, 막을 수는 있는데요. 교환 자체로 좀 백이 당한 형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백도 좀 막기가 싫은 거죠.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입구자 교환을 해두고 중앙 쪽으로 횡마를 해갑니다. 또 입구자보다는 중앙 쪽을 좀 중시하는 게 좀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셋, 넷, 일단 이거는 백도 바깥쪽으로 나오게 된다면은 여기 끊는 게 또 신경이 쓰이기 때문에 젖히는 건 좀 흑의 입장에서 받아만 준다면 확실히 득인데요. 글쎄 받지는 않겠죠. 뭐 이런 자리를 준다든지 뭐 밀어간다든지 둔다면 이 자리가 좋아 보이기는 합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2번 남았습니다.
네, 여기서도 한번 사용을 합니다. 흙은 전체적으로 중앙 쪽만 두텁게 처리를 한다면은 일단 30초. 집 자체는 흙이 많아요. 이곳, 그리고 좌변과 좌 쪽도 있으니까요. 최정 선수는 여기서 한 번 더 욕심을 내네요. 네. 네, 어떻게 본다면은 여기 끊는 게 선수라서 중앙 쪽의 흙돌도 완벽한 형태가 아닌데 네, 그런 것들도 충분히 감당을 할 수 있다는 얘기겠죠. 지금 흙이 붙인 수로 상변 쪽의 백 모양은 어느 정도 견제가 되기는 할 텐데요. 문제는 상변 쪽에 한 10집 정도 집을 부수다가 네. 중앙 쪽 돌들이 사실 이것도 완성의 형태는 아니죠. 중앙 쪽의 돌들이 넓어진다면은 오히려 좀 손해를 볼 가능성도 꽤 높습니다. 얻은 것보다 이 중앙 쪽 흙돌이 얇아진다면은 그 이후에 더 손해볼 수도 있겠는데요. 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최정 선수도 한 칸을 띄어서 이 상변 쪽을 네, 몽땅 다 부수는 작전보다는 네, 좀 연결을 시키면서 중앙 쪽을 좀 중시하겠다는 뜻이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기서는 흙도 상변 쪽으로 젖히는 것도 있지만 중앙 쪽을 중앙 쪽이 아니네요 또. 더 들어가는데요. 네, 이렇게 된다면 백도 이으면서 느는 것은 붙여 나오는 게 자세가 좋기 때문에 일단 한번 참아둘 필요는 있어요. 단수치고 있는 것도 있기는 한데 이거는 나중에 흙이 이쪽을 젖히면은 상변 쪽에서 사는 형태가 나오기 때문에 백도 이 교환이 과연 득인지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래도 이 젖히는 자리는 베개 대해서는 이 모양상 굉장히 기분 좋을 것 같은데요. 네, 흙도 단순하게 바깥쪽으로 나가는 것보다는 일단 안쪽에서 살 수 있으면 가장 좋고요. 안에서 산다고 봤을 때 이쪽을 젖히는 게 좋은 것이 30초. 하나, 나중에 백은 이쪽을 붙여서 두는 게 부분적인 다섯, 형태인데 지금은 느는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백이 붙이는 게 겁나지가 않아요. 오히려 백이 둔다면 이렇게 둬야 될 수가 있거든요. 있기보다는 내려서서 받아뒀습니다. 정말 최정 선수가 오유진 선수 입장에서 상대하기 최대한 까다롭게 잘 두네요. 30초. 하나, 둘, 셋,
보통 이렇게 상대가 버텨왔을 때 이때 좀 잘 응징을 해야 되는데 네. 오유진 선수도 좀 직선적인 공격을 잘하는 스타일은 또 아니거든요. 오유진 선수도 적당히 타협을 하면서 균형을 맞추는 편인데 네. 최정 선수가 그것을 좀 잘 이용을 하면서 최대한 집으로 버티면서 잘 둡니다. 계속 오유진 선수가 직선적인 공격을 하게끔 최정 선수가 만들어가고 있는 거군요. 네, 그렇죠. 최정 선수가 작전이 뭔가 오유진 선수를 확실하게 이해를 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죠. 뭐 두 선수가 지난 4년간 둔대국이 18판이나 되니까요. 오유진 선수도 최정 선수에 대해서는 참 잘 알고 있을 텐데요. 네, 그렇죠. 오유진 선수도 최정 선수에 대해서 잘 알고 있겠지만 최정 선수가 오유진 선수를 좀 더 잘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 전적이 좀 이렇게 벌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두 선수의 상대 전적 최정 선수 기준으로 16승 2패입니다. 여기서는 흑이 그냥 한 점을 끊어 잡을 수도 있고 네. 여기 젖히는 것도 있고요. 아니면 여기를 그냥 늘어서 두는 것도 있기는 있어요. 30초. 상변에 흑돌이 살아갔더니 지금 승률 그래프가 흑의 점수가 더 많아졌습니다. 네, 상변을 단순하게 살아간 정도의 느낌이 아니라 이 상변 쪽이 살아가면서 좌상 쪽에 백 모양이 좋지가 않아요. 뭐 이런 자리도 너무 아프고요. 그리고 단순하게 귀 쪽에서 백이 살자고 하는 형태도 그렇게 좋은 형태가 안 나오죠. 상변 쪽을 부수면서 이 백돌까지 약해졌기 때문에 흐름이 지금 확실히 흑에게 넘어갔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마지막 한 번 남았습니다. 네, 오유진 선수 이제 마지막 촐기입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 자리를 어쩔 수 없이 붙이기는 했는데 지금 안 그래도 흑이 늘어간 자리, 그 자리가 급소거든요. 네. 백이 먼저 둬서 급소를 맞은 것과 다름이 없기 때문에 그만큼 지금 형세가 안 좋다는 거예요. 흑이 두고 싶은 곳에 자연스럽게 돌이 놓이게 됐습니다. 바둑이 전체적으로 집도 흑이 많은데 그렇다고 얇지도 않아요. 오히려 뭐 우변이나 중앙 쪽에 끊어가는 세점 쪽을 끊어가는 자리도 좀 남아 있고요. 넷, 이제는 뭐 이런 자리를 두텁게
처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곳이나 아니면 여기 한 점을 끊어 잡는 것도 크긴 하고요. 30초. 이쪽 부분을 씌워가는 것도 좋아요. 네. 네, 일단 우중앙 쪽 씌워갑니다. 우변의 백도 좀 압박이 되겠는데요. 오유진 선수도 지금 마지막. 일단 집으로만 놓고 본다면 충분히 할 만한 형세이기 때문에 5, 6, 7. 그렇게까지 절망적인 상황은 아니에요. 상변이나 뭐 우변 쪽 돌들만 깔끔하게 정리를 할 수만 있다면은 집으로는 할 만합니다. 문제는 지금 중앙 두터움인 거죠? 네, 그래서 중앙 쪽에 두터움 그게 좀 마음에 걸리거든요. 일단 집만 놓고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집이 비슷한데요. 이 중앙 쪽에 흙이 두터운 만큼 흙이 좋은 것 같아요. 네, 늘까요? 막을까요? 저라면은 늘 것 같은 네, 늘었을 것 같은데요. 일단 네. 막는 것도 사실 뭐 막는 게 안 되는 거는 아닌데요. 다음에 최정 선수는 이쪽을 호구 치면서 압박하는 게 기분이 좋단 얘기예요. 네, 사실 흑의 입장에서는 여기 끊기는 게 두렵지만 않으면은 지금처럼 막는 게 뭐 집으로도 득이고 나중에 중앙 쪽에 집을 짓는다고 봤을 때도 득이기 때문에 네, 지금처럼 막는 게 좀 더 타이트한 수법이죠. 지금 오윤희 선수가 이 자리를 둔 것은 흙이 받는다면은 여기를 끊겠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네. 5, 6, 7, 8, 9, 10. 마지막 한 번 남았습니다. 자, 이제 최정 선수도 마지막 철기고요. 네, 두 개 다 모두 이제 마지막 초이기이기 때문에 어느 순간 실수가 나올 수도 있어요. 늘 마지막 철기는 조심해야 합니다. 네, 마지막 초이기는 변수가 정말 많거든요. 마지막. 더 두텁게 받아가는데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5. 오이준 선수도 좌상 쪽을 끊어가는 게 아니라
일단 중앙 쪽부터 견제를 합니다. 백의 입장에서는 흙이 이런 데를 붙이는 것도 기분이 좀 나빠요. 치받는 것은 뭐 이런 쪽을 붙여서 끝내기를 또 당하고요. 네. 그렇다고 여기 교환을 마지막 하자니 하나, 둘, 중앙 쪽이 또 끊어집니다. 넷, 다섯. 이곳의 형태도 백이 여기를 빠져서 살 수가 있으면 좋은데요. 붙이고 집을 낼 때 여기 단수 치고 이렇게 넘어가는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도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산 거죠. 네. 최정 선수도 여기 붙이는 게 아니라 입구자로 간명하게 처리를 하네요. 백이 막는다면은 뭐 이런 자리를 끼우는 게 성립이 되기 때문에 중앙 쪽에 백돌이 괴롭다는 얘기죠.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래서 그 자리를 꼬부려서 받을 수밖에 없었네요. 마지막 흙도 부분적으로는 뭐 이렇게 한 칸을 뛴다든지 넷, 다섯, 여섯, 일곱. 여기를 막아서 받는 것도 괜찮고요. 좀 더 솔직하게 한 점을 잡아둡니다. 백이 젖히는 것까지 가능할까요? 백이 이쪽을 젖히면 흙도 반발하진 않을 거예요. 그냥 늘고 중앙 쪽을 받을 때 아마 최정 선수는 여기를 끼워서 다섯, 중앙 쪽을 끊겠다는 뜻인 것 같은데요. 네, 이것도 비슷합니다. 이쪽을 단수 치고 이런 식으로 호구를 치면은 흙은 일단 여기를 당장 결행하는 것도 있고요. 뭐 이곳을 하나 받아두는 것도 괜찮아요. 뭔가 최정 선수는 두는 곳마다 약간 집으로 득이 되는 자리, 네, 그런 자리를 좀 골라두고 있는 반면에 네. 오유진 선수는 일단 둘수록 약간씩 집으로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호구까지 벌려갔고요. 상중앙 쪽 한 칸 띄워둡니다. 지금 최정 선수가 두는 수들만 놓고 봐서는 그냥 이 바둑은 내가 이겼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좀 안전한 수들을 계속 찾아가고 있는데요.
네, 안전해도 이거는 너무 안전한데요. 마지막. 집을 한번 세보면요. 이쪽이 한 10집, 15, 20집 좀 넘고요. 27, 28, 아홉. 30, 100집이 한 33집 정도. 흙집은 이쪽이 한 12집, 14, 이쪽이 한 4집 정도. 18, 20, 21, 22, 28, 30, 33. 아, 네. 집 차이가 일단 반면 10집 정도. 집만 놓고 봤을 때는 반면 10집 정도고요. 네. 그렇다면은 백이 중앙 쪽에서 뭔가 이득을 좀 봐야겠죠.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만약에 이런 자리에 백돌이 오면서 끊는 게 선수로 뭐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된다면은 이런 식으로 되면은 이거는 백도 집으로 할 만해요. 셋, 넷. 최정 선수도 이쪽을 끄는 건 노련하네요. 백이 중앙 쪽을 씌운다면은 여기를 잇는 게 선수니까요. 흙은 아래쪽에서 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마지막. 아. 둘, 백이 하변을 넷, 두면은 그때는 중앙으로 진출하고요. 일곱, 네, 그렇죠. 여덟. 최정 선수도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중앙 쪽 여기에 백돌이 와서 이쪽에 끊기는 수만 되지 않는다면은 집으로는 약간이라도 앞서 있기 때문에 그쪽부터 깔끔하게 정리를 하겠다는 얘기죠.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최근에 최정 선수가 반면 운영하는 것을 보면은 정말 깔끔해요. 딱 흐름을 가져오고 나서는 어느 순간부터 그냥 쭉 지켜가는 진행인데요. 네, 그렇죠. 계속해서 뭔가 무리하지 않고 적당히 선을 유지를 하는데 그 차이가 줄어들지 않고 계속 유지가 됩니다. 참, 이 승기를 잡았을 때 그걸 지켜내는 게 힘들다고 많이 들었고 또 대국으로 많이 접하기도 했는데요. 최정 선수에게는 그 점이 좀 쉽게 좀 풀리는 듯해 보여요. 네, 그만큼 최근에 컨디션이 좋다는 얘기겠죠.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제 하변을 받아두면 되는 건가요? 네, 하변을 받을 수도 있고요. 네. 사실 지금 여기에 또 한 칸을 뛰는 순간 흑돌은 살아 있어요. 뭐 한 칸을 뛴다든지 뭐 이쪽을 붙인다든지 흑돌은 살아 있는 돌이기 때문에 뭐 이런 데를 끊어 잡던지 아니면은 이쪽에 교환을 해두고 여덟. 이쪽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최정 선수는 여기 늘어가면서 이 끼우는 수를 노려보고 있어요.
백도 호구 쳐서 받는 게 부분적으로는 정수인데요. 그러면은 다시 한번 이런 데를 뛰면서 백도를 압박하겠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백이 받지 않는다면은 여기를 붙이고 마지막 이곳을 나갔을 때 둘, 이곳과 이쪽 끊는 게 맞복이기 때문에 백도 여섯, 신경이 좀 쓰이거든요. 여덟, 아홉. 또 이쪽을 끼울 수는 있지만 지금 바둑이 유리한 상황이니까 그냥 받아둘까요? 최대한 변화를 없애는 편이 좋아요. 느는 것도 비슷하죠. 뭔가를 만들어내야 하는 입장에서 상대방이 이렇게 침착하게만 둬주면 참 답답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상대가 반발을 해주면 고마운데 네. 그냥 그 상황을 그대로 유지하는 게 사실 백의 입장에서는 가장 괴롭거든요. 오유진 선수도 일단 흑도를 끊어가면서 최대한 흑을 괴롭히고 있어요. 마지막 하나, 둘, 흑도 넷, 다섯. 는수보다는 막는 게 더 깔끔했네요. 이거는 일단 이곳을 찌르고 끊었을 때 잊기는 좀 힘듭니다. 이곳을 찌르고 끼우면은 이 두 점이 걸리기 때문에 네. 찌르고 막았을 때 둘, 끊으면은 단수 치겠다는 얘기예요. 다섯, 여섯, 일곱. 마지막 백도 이쪽을 찌른 이상에는 여기까지는 하나 끊어둬야 되고요. 그쪽을 밀어서 교환하는 게 이게 드인지 손인지 좀 애매합니다. 백도 뭔가 자충이 차는 듯한 느낌이 들기는 하는데 네. 흑이 막상 여기를 막아서 받는다고 본다면은 또 흑도 자세가 좋기 때문에 그래서 백도 그냥 교환을 한 것 같아요. 그러고 꼭 이어서 받았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거기를 잇는 것은 괜찮나요? 뭐 이런 데를 붙이면 최정 선수는 아예 뭐 그럴 생각조차 없네요. 최정 선수의 생각은 좀 단순해요. 여기를 끼우는 게 있고요. 그리고 또 이쪽을 단수 치는 게 있으니까
이 두 가지를 마지막. 100이 다 둘 수는 없거든요. 셋, 넷, 다섯, 여섯. 네, 그렇기 때문에 가장 간명한 수를 선택을 한 거죠. 어느 한쪽만 손이 돌아와도 괜찮다는 거군요. 지금 분위기는 최정 선수의 무난한 승리로 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오유진 선수도 계속해서 뭔가 변화를 구하고 있기는 한데 그게 잘 안 먹히죠.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뭔가를 얻어내야 했던 중앙에서 오유진 선수가 포인트를 올리고 있지는 못합니다. 아, 이거 끼우는 맛도 있었는데요. 최정 선수 거기까지 결행을 하네요. 그냥 적당히 살아두더라도 지금 집으로는 확실히 앞서 있기 때문에 다섯. 이제 와서는 그냥 살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이럴 때는 또 최대한으로 더 갑니다. 네, 지금 백도 마지막 승부수를 띄우는 거죠. 여기까지 교환을 하고 하변 쪽을 두면서 이 흑도를 잡으러 갈 겁니다. 이런 자리를 붙이면은 사실 잘 잡힐 것 같지는 않은데요. 다섯. 최정 선수의 끼워가는 수로 인해서 좀 더 변화가 만들어지겠습니다. 부안 곰소소금의 오유진 선수와 서울사이버로의 최정 선수의 속기 대국입니다.